웨이브가이드 디스퍼션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머티리얼 디스퍼션, 우리가 분산해서 머티리얼 디스퍼션을 배웠고요. 그래서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빛의 속도가 파장에 따라서 다르다. 그룹 벨로시티가 파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산이 머티리얼 디스퍼션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전인데요.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전은 이제 광섬유에서 굴절률이 파장에 따른 그 변화,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래서 머티리얼 디스퍼전을 고려했을 때 머티리얼 디스퍼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전도 존재한다. 그리고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전은 왜 만들어지냐, 왜 발생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자, 이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룹 벨로시티가 있는데요. 펀더멘탈 모드의 그룹 벨로시티. 그래서 LP01 모드. 그래서 싱글 모드의 이제 그 그룹 벨로시티가 V 넘버에 의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V 넘버가 파장에 따라서 파장에 의존하는 것을 알고 있죠. V 넘버가. 그래서 우리가 자, V 넘버를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람다 2파이 A 반지름, 코어의 반지름 루트 N1 제곱 N2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파장에 빛의 파장에 의존을 하는 것이 됩니다. N1과 N2가 상수라 하더라도 N1과 N2가 상수라 하더라도 이 V 넘버 자체가 파장에 의존을 하는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 V 넘버 때문에 그룹 벨로시티가 달라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코어로 빛이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런 가우시안 형태로 프로파일, 싱글 모드 프로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 코어로 진행하는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레드를 걸쳐서 진행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2를 경험하고 여기는 N1을 경험을 하는 거죠. 여기도 N2를 경험을 합니다. N2. 자, 그래서 클레드를 따라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와 그 다음에 코어를 따라서 진행하는 빛 속도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드 필드 다이메타 할 때 모드 필드 다이메타를 배웠었죠. 모드 필드 다이메타가 뭐의 함수였죠? V 넘버의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V 넘버에 따라서 모드 필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드는 클레드를 더 많이 걸치고 어떤 보드는 코어를 더 많이 걸치고 이것은 V 넘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V 넘버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이 이런 모드 필드 다이메타의 영향을 받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여기가 지금 L분의 델타 타우 디스퍼전은 DW, 여기가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전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델타 람다. 우선 머티리얼 디스퍼전의 그런 그 식하고 동일한데 그 디스퍼전 코에피션트만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전이고 이것은 웨이브가이드 스트럭처에 영향을 받는다. 웨이브가이드 스트럭처에 영향을 받는다.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 V 넘버가 되겠습니다. V 넘버가 되겠다. 자, 그리고 단위도 피코 세컨, 나노미터 인버스, 킬로미터 인버스, 이것도 머티리얼 디스퍼전하고 동일한 단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머티리얼 디스퍼전은 어떻게 나타나냐? 머티리얼 디스퍼전이 초록색 같이, 자, 지금 여기 있는 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이 파장이고요. 파장이고 1.1부터 1.6까지, 그리고 초록색이 머티리얼 디스퍼전, 그 다음에 파란색 점선이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이 이제 0이고 0에서부터 음의 상수, 양의 값, 음의 값 이렇게 되고요. 그 모틸 디스퍼전을 보면 음의 값에서부터 가다가 0이 되는 지점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틸 디스퍼전은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에서부터 1.6까지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우리가 옵티컬 파이버를 지나는 빛은 이 두 개를 다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머티리얼 디스퍼전과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을 합쳐주면 머티리얼 디스퍼전에서 일부를 빼줘야 되니까, 그죠? 빼줘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이 지점에서 양의 값과 음의 값이 같은 지점에서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붉은색과 같이 머티리얼 디스퍼전과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을 합쳐진 그런 디스퍼전 코에피션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매틱 디스퍼전이라고 부릅니다. 크로매틱 디스퍼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디스퍼전 코에피션트를 얘기할 때는 이 두 개 머티리얼 디스퍼전과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을 합쳐준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크로매틱 디스퍼전 코에피션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크로매틱은 이제 방금 말했듯이 머티리얼과 웨이브 가이드, 재료 분산과 도파로 분산, 이걸 도파로 분산이라고 부르는데 도파로를 이렇게 합쳐준 것을 크로매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퍼션 식에서 보면 머티리얼 디스퍼션 코에피션트와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션 코에피션트를 단순히 합쳐주면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디스퍼전이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스퍼전이 음의 값을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디스퍼전 코에피션트가 음의 값을 가진다. 또는 양의 값을 가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음의 값을 가지는지 양의 값을 가지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디스퍼전이 0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가 지금 0이죠. 그러니까 디스퍼전이 0이 되는 지점이겠습니다. 보통 이 디스퍼전이 0이 되는 지점의 그 파장을 영분산 파장 제로 디스퍼전 웨이브랭스 이렇게 불러요. 웨이브랭스 그래서 Z 뭐 DW 뭐 이렇게 약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영분산 파장이고 보통 이 영분산 파장 람다 제로는 거의 얼마냐면 1.310 마이크로미터 1.310 마이크로미터 131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보통 광섬유의 영분산 파장이 싱글무드 광섬유 영분산 파장이 보통 이 정도 된다. 자, 그래서 그럼 영분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분산이 제로다. 지금 자, 일단 분산이 있다. 분산이 존재한다. 분산이 있으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처음에 입사할 때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아주 짧은 신호로 들어가는데 이 분산이 존재하면 이렇게 퍼지는 거죠. 영분산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D가 0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좁은 빛이 들어가는데 광섬유를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분산이 0이니까 분산이 0이니까 그대로 원래 자기 자신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얼하게 아주 이상적으로 이런 두 가지
분산이 있다, 없다. 분산이 0이 아니다, 0이다. 이 차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있죠. 디스퍼전 0보다 작으냐, 디스퍼전 코에피션트가 0보다 크냐. 이 두 가지는 그러면 둘 다 그 빛이 퍼진 시간에 따라서 퍼지는 현상은 발생하는데, 퍼지는 뭐라고 하죠? 그 결과론적으로 퍼지지만 퍼지는 그 과정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음의 값을 가지냐 양의 값을 가지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봐요. 우리가 빛의 속도다, 빛의 속도다, 이걸 그냥 단순히 그룹 벨러시티가 어떠냐면 그룹 인덱스분의 C였죠. C였어요. 그래서 인덱스가 높으면 속도가 떨어지고 인덱스가 낮으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1310에서 0분사 값을 가졌죠. 앞에서 보시면 자, 1310에서 0분사 값. 그래서 1310보다 작으면 뭐가 됐죠? 음의 값을 가지고요. 1310보다 크면 양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 1310을 기준으로 여기가 디스퍼전이 음의 값을 가지는 거고요. 이쪽이 디스퍼전이 양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굴절률, 여기 굴절률을 본 건데요. 위에 있는 이 선이 그룹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번과 2번, 1번 파장 람다1, 람다2, 이제 두 개를 D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두 파장을 선택을 해가지고 두 파장에서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람다1, 그래서 D가 일단 0보다 작을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음의 값을 가질 때 지금 람다1과 람다2가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람다1의 인덱스가 람다2보다 크죠. 그러니까 n이 람다1의 ng가 람다2의 ng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더 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파장의 빛이 더 느리게 가고 빨간색 파장, 파장의 긴 파장의 빛이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D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빨간색이 더 빨리 도착을 하고요. 파란색이 더 느리게 도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클 때는 진행을 하는데 어떤 게 더 빨리 도착하느냐, 여기 보시면 D가 0보다 클 때는 짧은 파장의 굴절률이 더 작고 긴 파장의 굴절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짧은 파장이 더 빨리 가고 긴 파장이 더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짧은 파장이 더 빨리 도착을 하고요. 긴 파장이 더 느리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퍼전이 생기는 델타 타우는 동일하게 발생을 하지만 짧은 파장의 빛이 먼저 도착을 해서 퍼지느냐, 아니면 긴 파장의 빛이 먼저 도착해서 퍼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퍼전이 양의 값을 가지냐 음의 값을 가지냐는 어떤 파장의 빛이 더 먼저 도착을 하고 느리게 도착하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전과 크로매틱 디스퍼전을 보면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 디스퍼전은 재료가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SiO2를 86.5%의 SiO2와 저마늄 옥사이드를 13.5%를 넣은 재료를 코어로 사용을 했다. 코어로 광섬유 코어가 이런 재료를 사용했다. 그럼 머티리얼 디스퍼전은 고정이 됩니다. 픽스트가 되는 거예요. 고정이 돼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웨이브 가이드를 다르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V 파라미터가 달라질 수 있고 코어의 사이즈, 굴절률 차이,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뭐 광섬유 재료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굴절률을 변화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광섬유 코어의 사이즈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의 사이즈를 뭐 2.5에서 4까지 달리하면 웨이브 화이트 디스퍼전이 이 슬럽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바뀌냐면 크로매틱 디스퍼전이 광섬유 코어에 따라서 코어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분산이 발생하는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또 디스퍼전이 생기는 그런 디스퍼전의 절대값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디스퍼전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는 모틸 디스퍼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C분의 람다 D 제곱 N D 람다 제곱 이렇게 모틸 디스퍼전 코에피션트는 이런 식을 가진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C 람다 분의 N2 델타 그 다음에 V dV 제곱 D 제곱 BV B는 우리가 노멀라이즈드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델타는 우리가 인덱스 디퍼런스죠. 그래서 N1 분의 N1 마이너스 N2 V는 V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B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커스 이퀘이션이라 그래서 V의 함수로 결정을 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을 넣어서 이 미분식에 넣어주면 V에 대한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가 V의 함수로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이 파장에 대한 함수로 결정이 되겠죠. 이 식을 조금 더 근사식으로 만들어주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는데요. dw는 마이너스 a 제곱 cn2 분의 0.025 람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식이 다 상수가 됩니다. 상수. 그래서 한마디로 파장의 이렇게 선형 함수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식을 다 계산을 해서 다시 정리한 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고요.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은 마이너스 A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마이크로미터 놓고 제곱 N2 클레드의 굴절률 분의 83.76 람다도 마이크로미터를 이렇게 단위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틸 디스퍼전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주어지고 입사되는 파장이 주어지고 광섬유 코어를 주어지고 클레드가 주어졌어요. 클레드의 굴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다?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을 구할 수가 그 파장에서의 모틸 디스퍼전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다루진 않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전에는 모틸 디스퍼전과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이 주가 됐는데 프로파일 디스퍼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크로매틱 디스퍼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로매틱 디스퍼전에 모틸 디스퍼전,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 그리고 프로파일 디스퍼전 이거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되는데요. 프로파일 디스퍼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덱스 디퍼런스가 파장에 따른 함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틸 디스퍼전은 코어의 굴절률이 파장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은 코어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 같은 경우는 웨이브 가이드 스트럭처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그럼 프로파일 디스퍼전은 델타 N 때문에 발생합니다. 델타 N. 프로파일은 델타 N. 자, 델타 N이 뭐죠? 델타 N이 N1 마이너스 N2가 되는데
그래서 N1이 파장에 대해서 바뀌듯이 N2도 파장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N1의 파장에 따라서 바뀌고요. 그리고 N1 빼기 N2도 이 전체가 파장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N1이에요. 여기 N2입니다. 그럼 두 개를 빼줘서 N으로 나눠준 이것이 어떤 파장에 대해서 함수값을 가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값이 굴절률 코어와 클레드 차이값이 파장에 대해서 바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딜레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 디스퍼전 코에피션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0.1 피코세컨드 나노미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싱글 모드 파이버에서 파장이 1550 나노미터일 때 대략적으로 크로매틱 디스퍼전이 얼마 정도냐면 16 피코세크 나노미터 킬로미터가 돼요. 이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프로파일 디스퍼전 0.1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디스퍼전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모틸 디스퍼전, 웨이버의 디스퍼전, 프로파일 디스퍼전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크로매틱 디스퍼전은 모틸 디스퍼전 코에피션트와 웨이브 가이드 디스퍼전과 그 다음에 프로파일 디스퍼전 이렇게 크로매틱 디스퍼전 코에피션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델타 타우 우리가 엄밀하게 알고 싶은 것은 빛이 얼마나 퍼지는가 하는 거죠. 단위 길이당 빛이 얼마나 퍼지는가. 그건 뭐에 결정된다? 자, 이 크로매틱 디스퍼전 코에피션트에다가 델타 들어오는 광원의 선폭, 광원의 이게 파장에 대해서 빛의 선폭, 폭이 델타 람다죠. 델타 람다를 알면 크로매틱 디스퍼전과 델타 람다를 알면 단위 길이당 얼마나 빛이 퍼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지만 이 크로매틱 디스퍼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5에 의해서 5를 딱 만들면 그 5의 크로매틱 디스퍼전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분의 델타 타우는 DCH 델타 람다 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광섬유 회사에서 이런 디스퍼전을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크로매틱 디스퍼전을 이런 그래프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그래프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제공하냐면 다음과 같은 식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크로매틱 디스퍼전은 4분의 S0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분의 람다 제로의 4승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S0가 얼마인지 그리고 람다 제로가 얼마인지 이 두 개를 상수값으로 줘요. 그러면 이 람다 제로가 영분산 파장인데 이 영분산 파장 근처 우리가 보면 여기 영분산 여기가 지금 크로매틱 디스퍼전을 여기가 영분산 파장이죠. 요 근처에서는 뭐죠? 근처에서는 선형이죠. 여기서는 이 전체는 커브를 가지고 있지만 영분산 근처에 가까운 곳에서는 이 직선 우리가 선형 함수로 보고 여기를 파장에 대해서 여기 일반적으로 선형으로 둡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다 람다 4승에 해당 람다 분의 1의 4승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있긴 하죠. 그죠?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그 식이 이렇게 제로 분산 영분산 파장 근처에서 이렇게 주어진다. S0는 뭐냐면 크로매틱 디스퍼전 슬롭이 돼요. 람다 제로에서 무슨 얘기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에 영분사 파장이니까 여기에서 기울기, 여기서 람다 제로에서의 기울기가 S0가 되는 거죠. S0. 그래서 뭐 기울기 값이 주어지고요. 자, 이 기울기 값의 단위가 어떻게 될까? 단위가 피코세컨드, 나노미터. 이게 뭘로 미분하죠? 뭘로 이 기울기를? 파장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킬로미터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크로매틱 디스퍼전 슬럽의 단위가 되고요. 람다는 나노미터 단위로 주어지겠죠. 여기 또 영분사 파장이니까 나노미터 단위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식을 주면 크로매틱 디스퍼전을 그 광섬유의 크로매틱 디스퍼전을 대략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영분산, 우리가 앞에서 그 영분산 파장, 여기가 그 제로 디스퍼전 웨이블랭스죠. 이 영분산 파장에서 뭐가 없다 그랬죠? 분산이 제로다. 분산이 실제로 제로가 되냐? 무슨 얘기냐면 빛이 그대로 유지가 되냐? 영분산 파장에서 빛이 퍼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냐? 그러지 않는다. 그 영분산 파장으로 넣어줘도 영분산 파장으로 넣어줘도 아주 약한 분산이 존재를 한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선폭이 영분산에 완벽하게 단일 하나의 파장, 영분산이 정확하게 하나의 파장으로 와야 되는데, 자, 여기가 0이라 그러면 빛은 선폭이 그 영분산에서 이만큼의 선폭을 가지죠. 델타 람다를. 이만큼의 델타 람다를 가지기 때문에 얘가 영분산 이 지점에서는 분산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기 영분산에서 조금 벗어난 구간에서 분산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델타 타우를 계산하는데 이 타우는 영분산 파장에서 타우하고 영분산 파장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에서의 타우를 두 개를 빼준 거죠. 빼준 것을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델타 람다로 전개를 해주면 d 람다분의 d 타우가 되고 d 람다 제곱 d 타우 제곱, 그래서 델타 람다 제곱, 그래서 이게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디스퍼전 우리가 L, D, CH 람다 제로 델타 람다로 주어지는데 여기가 람다 제로에서 디스퍼전이니까 여기 제로가 되죠. 이것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서 델타 타우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뒤에가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D 람다 D 람다 D 람 여기가 뭐냐면 아니죠. 여기가 뭐냐면 잠깐만요. 여기가 잠깐만요. 자, 여기가 뭐에 해당하냐면 L분의 L하고 D 크로매틱이 돼요. 여기가 L, D 크로매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넣어주면 D 람다 분의 D 람다 분의 D 크로매틱이 돼서 파장에 대해서 그 분산 계수를 미분을 해준 것은 그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는 기울기하고 L 곱해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2분의 L 그 다음에 S0 그 다음에 델타 람다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영분산이라 하더라도 이 기울기 값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닙니다. S가 0이 아니죠. 그리고 들어오는 빛의 선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그 크로매틱 모노크로매틱 파장이 완벽하게 하나인
빛은 존재하지 않죠. 어느 정도 선폭을 가집니다. 그래서 델타 람다가 0이 아니죠. 델타 람다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울기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선폭이 만약에 2나노라 그러다. 자, 들어가는 빛의 선폭이 2나노미터다 했을 때 1km를 진행을 하면 얼마가 빛이 퍼지냐면, 자, 이 파장이 영분산을 중심으로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1.01 피코세컨드만큼 빛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퍼지냐? 완벽한 그 들어가는 광원 자체의 그 스펙트럼이 완벽하게 하나의 단일 파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 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네. 분산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재료 분산, 웨이브 가이드 분산, 또 프로파일 분산,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이 크로매틱 디스퍼전, 색 분산이다. 그래서 이 색 분산은 다 파장에 의존하는 분산 값이다. 파장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지고, 파장에 대해서 그룹 벨러시티, 빛의 그룹 벨러시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그 분산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정보통신에서, 우리 광통신에서 이런 디지털 신호를 0101 신호를 넣어주는데, 이 분산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퍼지니까 여기서 이만큼 퍼지고, 여기서 이만큼 퍼지고, 여기서 이만큼 퍼지고, 이렇게 빛이 분산해서 퍼지게 되죠. 그러면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합쳐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가 0, 10, 10, 10, 10, 1을 넣었는데, 얘가 다 예를 들어서 뭐 111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에러가, 데이터의 전송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통신에서. 그래서 이런 분산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분산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요. 이거 이제 통신에서 연구하는 거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분산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센싱을, 어떤 그 재료의 특성 변화 이런 걸 줘서 어떤 외부적인 물리량들을 측정하는 그런 센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이것이 분산 자체가 통신에서는 안 좋은 면이 있지만, 또 그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보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유용하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그 공학적인 발전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